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어, 그 금요일 장이 나쁘진 않았고, 그 미국 장도, 그 나쁘지 않게 마무리됐어요. 나스닥은 좀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S&P랑 그 다우는 올랐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조금 단기간 며칠, 한 2, 3일 거래 그 흐름만 보면, 바이오 섹터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쪽이 좀 움직이고, 그래서 코스피 200도 오랜만에 박스를 좀 뚫어줬고, 코스피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스피 성장주 쪽에 수급이 조금 움직이는 것도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개별 장세로 가는 놈들만 좀 움직여주는 그림, 이런 게 보이고 있고, 바이오는 사실 그 금요일 날도 바이오 쪽은 빠졌지만 다른 섹터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기존의 그 성장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바이오를 좀 다루지 않는 우리 채널은 좀 나쁘지 않은 것들 흐름이었죠. 근데 일단은 그 월요일 장이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그 대응법은 기본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어제 영상에 그렇기 때문에 또 종목을 봐서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또 신규적으로 신규로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신규로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또 종목 보면서 장에 맞게끔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목을 몇 개 추려왔는데 일단은 자 DPC라는 종목이고 사실 이 친구는 본연의 업은 따로 있지만 창투사 개념으로 계속 이제 투자 전문 회사 개념이 돼가지고 이제 자회사로 속해 있는 투자 회사가 있어요. 그 투자 회사가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주가가 오히려 이쪽으로 반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그 종목 자체가 저평가 이런 건 아니죠. 기존에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기업이지만 오히려 올 3분기,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온 편이에요. 다른 때보다. 하지만 돈은 꾸준히 벌고 있고 뭐 기업에 대한 크게 재정 문제가 악화되고 심각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자회사가 또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창투사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기존의 주가가 이런 거죠. 이 친구가 이제 3,000원에서 5,000원 뭐 이렇게 7,000원, 8,000원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라면 코로나 전후를 기점으로 그다음에 코로나 기후로 이제 기준 금액이 한 10,000원 정도가 설정이 된 거죠. 10,000원. 그리고 나서 이 그림 보시면 여기가 SK 바이오팜 하이브죠. 하이브. 지금의 하이브. 하이브에 또 지분 투자를 그 창투사가 그 자회사가 했기 때문에 시세가 나왔던 거고 그 시세를 전부 반납했고 다시 이 코로나 그때쯤 가격까지 바닥을 찍고 여기 이제 10,000원 여기까지 횡보했다가 아마 이때 좀 장이 안 좋아서 밀렸을까요? 7,000원 그 저점 한 단계 레벨 다운까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시세 부각을 받았던 거죠. 이번에는 그랩이라는 그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 기업에 대해서 또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그 움직였었죠. 그래서 요때 이제 요때 이제 제가 수익을 저는 이때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악재가 뜨면서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재가 뜨면서 자, 상장이 연기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고 다시 이 금액대가 왔을 때 제가 추천드렸죠. 그런데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3음봉 하나 둘셋 3음봉이 나오고 다음날 악재 기사가 뜹니다. 악재 기사가 뜨고 주가가 다시 하방을 간다. 마찬가지죠. DPC도 연기가 된 건데 며칠 전에 또 우리가 그 나스닥 상장 자회사 해가지고 W게임즈 봤었는데 W게임즈랑 좀 다릅니다. W게임즈는 그 기업 가치가 좀 줄었다 뭐 이런 악재도 있었고 뭣도 있고 해서 주가가 거의 다 반납이 되고 지금도 이제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뭐 펀더멘탈 문제는 없지만 좀 나스닥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죽은 편이죠. 예전에 비해 좀 시기를 몇 번 늦추고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그랩은 동남아시아의 우버 그랩이라는 회사는 좀 다릅니다. 흐름이. 지금 뭐 상장 그 가치 예상 가치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사들 보면 뭐 SK나 뭐 이런 대기업들 아니면 이런 그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이 DPC라는 기업도 대기업 못지않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각받았고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그 상장 이슈에 그 그림을 얻고 가자였는데 단기간은 좀 악재가 뜨고 상장 연기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밀리고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바닥권에서는 매집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지금 금액도 단기 이렇게 그려와 봤는데 단기 박스 하단은 맞아요. 단기 박스 바닥은 맞죠. 여기 보시면 여기보다 아이고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 자, 여기가 최근에 확인됐던 단기 박스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 구간에서 항상 매수를 눌러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 금액이 한 13,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3,600원, 700원, 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 정도 금액을 일단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걸 이제 그 하락했을 때, 고점 길이를 연결해보고 최근의 고점과 연결해 본 거죠. 이게 이제 외부 추세선으로 작용돼가지고 하락 추세의 추세선으로 작용된다면 여기서 바로 밀려날 겁니다. 하지만 며칠 장을 지켜보시면 제가 일단 비중을 그 무게를 싣고 있는 건 횡보예요. 횡보. 그래서 아마 이게 외부 하락 추세선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횡보하면서 이 기간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로 이미 단기적으로는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를 그리면서 횡보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이 외부 추세선이 작용되려면 거래일로 보면은 자, 월, 화, 수, 목, 금. 자, 이번 주 안에 결판이 나겠죠. 이번 주 안에 이게 외부 추세선 하락으로 작용돼서 주가가 여기를 뚫지 못하고 5일 동안 계속 눌린다면 여기에 추세선을 반영을 해서 차트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난히 흘러간다면 요것은 이제 삭제를 해도 되는 거죠. 삭제를 하고, 자, 이 박스만 보고 박스 하단에서 잘 모아 보겠다가 되지만, 사실 그래요.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이런 것들은 시세 한번 가면 되게 가볍게 가기 때문에 비중도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뭐 내가 투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 정도 넣어볼 수 있는 거지. 여기다가 뭐 갈 것 같고 재료 좋다고 하니까 2천, 5천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LG나 그 현대 기아차, 모비스 이런 것들은 반도체 공급난에 뭐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뭐 공장이 정지가 됐어 해서 주가가 3% 5% 빠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10%막 3% 5% 이렇게 악재가 떨어지면서 빠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소형주 같은 것들은 주가가 뭐 안 좋아. 뭐 내년에 뭐 상장한데 그만 10% 15%에 하루에도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상승도 더 빠르지만 하락도 빠르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재나 호재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적정한 투자 비용을 두시고 매집하셔라.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없을 때 사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이 13,700원 정도의 초기 물량을 사볼 수 있어요. 300만 원이면 여기다 한 100만 원을 산다든지 한 50만 원, 아니 뭐 한 150만 원 산다든지 사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그래서 흘러가서 여기가 뚫어서 이 박스를 뚫어줘서 올려준다면 여기서 이 박스 뚫어주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것이고, 빠진다 그러면 정말 빠질 것 같고 여기 이 밑에 추세 이게 지지선이 이렇게 딱 두 군데 이렇게 두 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를 만약에 또 지지 테스트가 된다면 여기서 또 추가로 모아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흐름이 이 추세선을 맞고 무너진다면 정말 빨리 뭐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버려 가지고 손실을 안 볼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흐름을 좀 기간적으로 지켜보면서 봐야 됩니다. 일단 상장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뉴스거리들은 계속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관련된 그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뭐 악재가 있는가 없는가 계속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시장이 무너지면, 지수가 무너져서 시장이 무너지면 이 1,300원까지 1,5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지수가 무너지면 시장이 망가지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 시장이 무너져도 이 700원대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에 상장해서 가지고 있는 수익에 대한 그 레벨업이 된다고 얘기 드렸죠. 옛날 넷마블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상장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자본금이 늘어나고 해서 거기를 반영받은 주가가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이걸 바닥으로 본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는 충분히 이 10,000원 이상 구간에서는 괜찮고,
급하지 않게 보시면서 이 추세를 어떻게 저항을 막고 흘러가는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시면서 보시면 좋고, 주봉 월봉도 사실 돌려보셔야 돼요. 주봉 월봉. 근데 주봉으로도 보면 좀 요때 아주 좀 지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박스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금액대. 어, 지금 금액대가 좀 꽤 오랜 시간으로 지지가 되었던 금액대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박스 하단으로 보고 있었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박스 하단에선 뭐 할 법하다. 지금 금액대를 꽤 장기간 지켜줬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DPC 그렇게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라 IMS 이것도 이제 최근에 그 얘기 드렸는데 얘도 횡보 중이에요. 얘도 횡보 중이고, 어, 그 얘도 하단대이죠. 하단대. 그래서 9,200원이면 사실 좀 9,200원, 9,300원 사실 중간값이긴 한데 박스 상단에 박스의 중간값이긴 한데, 이 친구도 이제 그 상장 급등을 하고 나서 가격 조정을 거쳤고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기간 조정에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괜찮다라고 해서 이 구간대 소량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9,000원 정도에서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9,000원 위아래 해가지고 충분히 그 박스 하단대 해가지고 그 금액 만드시면 수익 보실 수 있겠다. 여기 이거 좀 기간이 얼마 걸린지 모르겠지만 괜찮다. 이 구간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로 보이고, 이 구간이 깨져도 시장이 좀 안 좋아도 이 구간까지는 괜찮다. 이 구간까지 가져가 보면 하다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그렇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 이런 거 얘기 드렸죠. 나가지 않고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빠지고 이 금액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건 주포가 다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면 다시 상승 갈 것이다. 다시 상승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비세미콘 한번 볼게요. 에비세미콘도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오히려 다른 종목에 비해 재무성이 좀 이렇게 과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좀 매물대가 적은 편이다. 다른 종목에 비해 적은 편이다라고 얘기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일단 보시면 지금 금액대 사실 이제 일부러 이걸 갖고 왔는데, 자, 반도체 관련. 지금은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 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섹터 자체도 가는 놈만 가고 있긴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특징주를 말씀드렸던 SNS텍이 특징주로 올랐고, 다른 것들도 올랐지만 다른 것들은 시장만큼 올랐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에비sem콘은 이미 좀 급등이 나와줬고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싶고, 아마 뭐 국산화에 성공했나 뭐 이런 재료가 있지 않는가? 갑자기 이렇게 급한 거 보면 EV 펠리클에 대한 뭐 국산화 뭐 그런 거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아직 기사가 따로 나간 건 없어서 확인 못 해봤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을 대비해서 급하게 매집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뭐 흐름 지켜보면서 이 섹터 엘비스에비콘도 시장 좋아지고 반도체 섹터 움직이면 무조건 움직일 놈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여러 번 얘기 드렸고, 지금 위치가 박스 하단대라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박스 하단대이기 때문에 또 이 금액대를 하면 괜찮다. 그래서 예전에도 12,000원, 12,000원대 괜찮다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 옛날에도 예전에도 이때도 12,000원대 괜찮다 해가지고 상승도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이 왔고 다시 그 제자리다. 그래서 이 제자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간에선 신규 물량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대덕전자, 최근에 대덕전자 몇 번 얘기 드렸는데 대덕전자는 그 지킬 자리 지켜주면 괜찮다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아직 지킬 자리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일단 하나 그었고, 여기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 금액대 얘기 드렸죠. 16,100원 뭐 이렇게 종가 기준 16,100원 정도 깨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아직 단기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요 금액대 깨지 않는 이상 괜찮지 않나라고 얘기 드렸고,
일단은 여기 상단 박스를 또 다시 한번 돌파해 놨어. 여기 기존에 있던 여기 금액대를 돌파해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괜찮다 괜찮다 여기가 지지가 테스트 되는 것 같아서 여기를 다시 리테스팅 구간에서 하나 둘 3, 4일 정도 일단 여기에 대한 지지가 체크가 됐죠.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최근에도 얘기 드린 건데 여기가 깨지면 힘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아직 괜찮다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공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깨지지 않으면 16,100원 깨지지 않으면 다음 하겠고 여기서 이제 상승 간다 그러면 신고가 돌파죠.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 매물이 많지 않다 해도 매물이 많지 않은데 재무는 다른 거에 비해 훨씬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저평가가 돼 있고 아직 갈 재료가 있다. 그래서 고점을 갱신하려면 여기에 또 벽을 뚫어 넘어줘야 되지만 그 매물이 많지 않다. 많지 않아서 거래량만 좀 움직여주고 하면 또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대역전자도 반도체를 일부러 대역전자 IBM 그렇게 갖고 와서 받고 이것도 이제 그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요? 추천드렸죠. 이 금액대. 자, 쌍바닥이다. 이 금액대 쌍바닥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다. 저가 18,650원, 저가 18,650원에서 18,650원이 손절 라인이다. 종가 기준. 그래서 바닥이니까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금요일장 바로 18,650원을 또 한번 찍어주면서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 박스 하단이야 라는 건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금액대는 충분히 아직 담아볼 수 있는 금액, 매수 급소가 되겠죠. 박스 하단의 급소가 되겠고 그래서 쌍바닥 패턴이고 올려주고 뚫어주면 쭉쭉 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 차트적인 걸로 접근을 시작했고 재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뭐 고평가돼 있고 이렇게 막 떠 있는 종목들 많이 권하고 그러지 않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한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 상승 시작점이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금액적으로 해볼 만한 자리다. 얘기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현대산업개발인데 이 친구는 충분히 금액적 메리트가 있다.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악재가 뜨면서 미끄러졌죠. 여기죠. 충분히 이쁜 금액대였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요때죠. 요때 수급이 포착되고 괜찮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레벨업이 되자마자 리테스팅이 안 된 거죠. 왜 악재가 떠가지고 바로 하방을 갔다. 그래서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을 해서 요 구간에선 또 이제 조금씩 제가 담았다고 얘기 드렸고 3만 몇백원 담았습니다 얘기 드렸고 괜찮다라고 얘기 드려서 관심 있는 분은 또 마찬가지로 해보실 수 있는 금액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그 지금 이제 또 갭을 떠서 올라갔어요. 다시 이 레벨 난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고 튀어 올라갔는데 여기 매수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매수 급소는 34,000원 정도가 되겠어요.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가 매수 급소가 됐고 리테스팅에서 여기 또 이제 지지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물량 괜찮고 자 밑에 보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이런 거 이제 단기 지표로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 지수가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스토캐스틱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상승 전에 바닥일 구간에 파란색 10%런 바닥. 지금도 주가는 그때보단 떠 있지만 파란색 바닥. 그래서 일단은 과매도였다라는 얘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자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좀 몇 가지 최근에 그 방송 드리지 못한 것들 한 번씩은 언급 드렸지만 방송 드리지 않은 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몇 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거는 거의 다 웬만한 거는 다 하나씩 다 훑어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원산업을 안 봤네요. 대원산업은 현대차, 기아차를 못 샀다면 소형주지만 대원산업을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추천드렸어요. 요때. 그러니까 아직 뭐 크게 수익은 아닌데 이때 자리가
여기를 또 깨주지 않고 이 레벨업기에서 레벨업을 한 단계 올려놨다는 거죠. 이 미니 이 밑에선 이 세 번째 밑에선을 지지대로 확인을 5일간 끊임없이 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또 미니 박스를 돌파해줬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장이 좀 밀려서 밀렸다고 하지만 지금 자리는 이미 캔들로서는 다른 걸 다 돌파해 놓은 상황이에요. 돌파해 놓은 상황.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그렇다, 괜찮다, 그래서 사신 분들 괜찮겠다, 아직은 홀딩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이게 그냥 길게 하나 그었는데 이게 상승 추세, 상승 추세 각도대로 해가지고 두 개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기 그 추세선의 한 중간쯤에 있고, 아마 그 좋아지면 여기 지금의 이제 윗단인 한 9,400~500원 정도를 또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그 시장의 흐름과 함께 지켜보시면서 편락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여기 흐름, 여기가 지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흐름을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일단 요 친구는 뭐 그 말씀드리고 이쁘게 또 횡보하면서 기간 또 거쳐가면서 또 머리 올려줬기 때문에 또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준비가 주말이라 좀 어수선하고 좀 그랬는지 좀 준비가 조금 미흡한 건 있어요. 제가 봐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의견을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올리니까 그래도 한번 좀 감안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소통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자고요. 네, 아무튼 주말 고생하셨고 내일 또부터 또 새로운 한 주니까 6월달 마무리 잘 하시면서 또 활기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